뇌랑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 이게 자폐아동 재활에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는, 와, 정말 놀라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희망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과학적인 수수께끼가 하나 숨어 있어요. 오늘 바로 그 미스테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100명 중 1명. 네, 바로 이 숫자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영향을 받는 아이들의 비율이라고 해요. 이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만큼 정말 많은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뇌가 보내는 신호를 읽어서 컴퓨터랑 소통하게 하는 기술, 그러니까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자폐 아동의 소통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탐구해 볼 희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신기술의 효과에 대한 첫 연구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마치 과학자들이 결정적인 단서들이 막 서로 충돌하는 엄청 거대한 미스터리 앞에 딱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 수수께끼 같은 새로운 치료법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알려면 먼저 이 치료법이 대상으로 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어떤 희망을 걸고 있는 건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우리가 보통 ASD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의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인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새로운 기술이 돌파구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딱 등장하는 해결사가 바로 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즉 BCI입니다. 뇌가 보내는 신호를 직접 해독해서 아이들이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걸 도와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재활 분야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강력한 도구로 주목받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이번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보세요. 한쪽에서는 웨어러블 BCI 장치가 아이들 언어 능력을 눈에 띄게 향상시켰다. 이런 희망적인 결과를 보고하고요.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비슷한 기술을 썼는데도 그런 효과는 확인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한쪽은 혁신적인 돌파구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고, 다른 쪽은 어쩌면 가능성이 좀 부풀려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체 진실은 뭘까요? 이렇게 희망과 의심이 막 교차하는 상황에서 과학자들은 뭘 해야 할까요? 흩어진 단서들을 싹 다 모아서 진실을 가려낼 아주 치밀한 조사 계획이 필요합니다. 섣부른 판단 대신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답을 찾아내기 위한 계획 말이죠. 그 계획이 바로 이 3단계 과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개별 연구 하나하나는 그냥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해요. 그래서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련 연구, 그러니까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 분석이라는 기술로 그 조각들을 착착 맞춰서 전체 그림, 즉 가장 객관적인 결론을 완성하는 거죠. 자, 이제 조사 계획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한 모든 증거를 정말 샅샅이 찾아내는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퍼즐을 풀려면 단 하나의 단서도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말 그대로 이렇게 넓은 그물을 던집니다. 12개가 넘는 주요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이고요. 이미 찾은 논문이 인용한 다른 논문들까지 다 추적하죠. 심지어 아직 정식으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까지 찾아내서 어떻게든 진실에 다가서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온 세상의 단서를 다 모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는 옥석을 가릴 시간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증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좀 불확실한 정보들을 싹 걸러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쓰는 도구가 바로 이 프리즈마 순서도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수사관이 증거를 정제할 때 쓰는 깔때기 같은 거예요. 수천 개의 기록에서 시작해서 명확한 기준에 따라 하나씩 걸러내면서 최종적으로 분석할 가치가 있는 핵심 증거들만 남기는 그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깔때기의 필터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과학적 증거의 황금 표준이라고 불리는 무작위 대조 시험, 즉 RCT 연구만 통과시켜요. 또 공식적으로 ASD 진단을 받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BCI 기술을 직접 적용한 연구여야만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던가 데이터가 불충분한 연구는 전부 다 제외되는 거죠. 자, 이렇게 최고의 증거들이 선별됐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예요. 이 조각들을 합쳐서 하나의 강력하고 통합된 결론, 그러니까 이 미스터리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힙니다. 아무리 엄선된 연구들이라고 해도 참가한 아이들 나이도 다르고 사용한 BCI 장비도 다르고 훈련 기간도 다 제각각이거든요. 이렇게 서로 다른 증언들을 대체 어떻게 하나로 합쳐서 진짜 진실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럴 때 I제곱이라는 통계 도구를 씁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 사이의 불일치,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이질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지 측정하는 거예요. 이 값이 낮으면 결과들이 일관성이 있네 하고 보고요. 값이 크면 결과가 왜 이렇게 다르지? 좀 더 깊이 파고 들어야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죠. 바로 이 과정이 핵심입니다. 연구자들은 그냥 결과가 다르네 하고 멈추지 않아요. 그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파고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혹시 어린아이들에게만 효과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특정 BCI 기술이 더 우수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요. 데이터를 하위 그룹으로 쪼개서 분석하면서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이토록 치밀한 조사 계획의 끝에서 얻게 될 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단순히 그냥 연구 결과 하나가 더 나오는 것,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연구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서로 엇갈리는 주장들 속에서 혼란을 끝내고 이 BCI 기술이 자폐아동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단 하나의 가장 믿을 수 있는 답을 세상에 내놓는 것, 바로 그거죠. 이 모든 조사가 끝나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을 때 BCI 기술은 자폐 재활 분야의 새로운 희망이 될까요? 아니면 그저 또 다른 가능성 중 하나로 남게 될까요? 그 답은 자폐 아동과 그 가족들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